안녕하십니까. 오늘은 OC 캠프 카피라이팅 강의 수강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카피라이팅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카피라이팅, 직장인들도 많고,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특히 비즈니스 글쓰기, 창작 문해 글쓰기가 아니고 비즈니스 글쓰기에서 연관되기 때문에 카피라이팅의 확장 개념과 글쓰기와 연관해서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1, 2로 나누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광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압축, 축약, 그다음에 트렌드 관련성 연관되기 때문에 광고 자체가 하나의 교과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살아있는 스킬들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창구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광고 500편 보기를 꼭 권장합니다. 물론 더 많이 볼수면 좋겠죠. 특히 좋은 캠페인 사례들을 많이 아는 게 좋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제가 프랑스 칸 국제광고제하고 미국 클로에 국제광고제를 심사일동을 해서 8박 9일씩 이렇게 다녀왔는데, 한번 가면은 약 한 4,000편을 심사합니다. 그러면 1년 농사를 끝나는 거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인풋시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변형시키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면 제 자신의 아이디어맨이 되어 있고 아이디어 크리에이티브 뱅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인풋이 많아야 아웃풋이 많다. 인풋이 퀄리티가 좋아야 아웃풋이 퀄리티가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제가 처음에는 광고 10,000편을 이야기했는데, 10,000편을 보려면은 한 일주일이면 1,600씩, 6주일이면 10,000편을 두게 되는데, 이거 아주 집중해서 본 이야기고, 제가 볼 때 적어도 한 5, 6개월 걸립니다. 5, 6개월 걸려요. 근데 1만 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을 알고 있죠. 그만큼 집중과 경험과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쳤을 때 새로운 아주 완성도가 높은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숫자로서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1만 편의 법칙, 1만 편의 시청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광고의 명인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가학습을 많이 해야 된다. 자가학습. 자가학습은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비평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자가학습이 또 말씀드리면 읽기라면서 광고를 읽어야 됩니다. 광고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분석하고 비평하기 때문에 오래 기억에 남는다.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위 실습이죠. 학습입니다.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익힌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습은 생산의 문제입니다. 학은 지식의 전달입니다. 학은 교수가 전달하는 것이고, 습은 학생이 생산을 실습해보는 것입니다. 그죠? 학은 교수나 강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은 강사나 교수가 아니죠? 여러분은 실제 해보고, 특히 여러분은 직접 생산, 카피라이팅을 해야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직하게 집념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아이디어가 나쁘다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남이 평가하는 것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남들이 광고를 왜 그릇밖에 못 내냐고 질타하는 것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질타가 된다면 그것을 개선하고 수정하고 완성도를 높이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여러분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학생의 신분이고 아직까지 미완의 직장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5년차, 10년차로 올라갈수록 여러분이 성숙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매를 빨리 맞으셔야 됩니다. 미움받는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무수의 불자로 혼자서 가고, 그렇게 갈 수만 있다 여러분은 꼭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이 뭡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카피라이팅에서 그런 발상력과 그런 어떤 맷집을 키우면서 스스로 카피라이팅이기 때문에 문장이 좋아야 됩니다. 그죠? 방탄소년단에 피와 땀과 눈물의 노래가 있더군요. 영국의 수상 처칠도 피와 수고와 눈물이라고 땀과를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죠? 광고 창작도 글쓰기에서 출발하기에 수많은 태구를 거듭합니다.
끊임없이 고쳐야 됩니다. 처음부터 좋은 문장 절대 없습니다. 고쳐 쓴 글만 있을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쳐 쓴 글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땀과 눈물의 진정성입니다. 정말 이게 나의 이야기냐, 나의 의견이냐, 나의 에피소드냐, 나의 스토리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걸 말을 써봤다고 충분히 카피 잘 썼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 말 정말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 진부하고 경솔한 말투, 시대에 맞지 않는 단어, 무책임한 상투가 얼마나 많은가? 짧은 카피에 반복되는 굉장히 중복되고 중언, 부언,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언어의 폭력입니다. 그죠? 카피는 절대 처음부터 좋아진 게 아니고 다듬어질 뿐이고 고쳐 쓴 글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천사의 옷처럼 바느질이 없는, 즉 결점이 없는 천사의 옷처럼 깨끗한, 박음질한 자국이 없는 깨끗한 원단 그대로의 좋은 글이 될 수 있다. 광고 크리에이터는 적자성존의 세계다. 적자성존은 적합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적는 건 라이팅입니다. 라이팅 인생이다. 카피라이터는 라이팅 인생이다. 첫째, 환경 변화에 잘 따르고 잘 맞아 적응력이 뛰어난 적자. 그 다음 둘째는 적합한 적자, 적합한 광고. 소비자 욕구에 적합한 광고를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셋째, 메모지에 아이디어를 적는 사람. 메시지를 쓰는 사람만이 체계적으로 생각하면서 쓰니까 살아남는다. 그래서 적자 생존이다. 아시다. 적응적, 적합, 적는 사람. 그 다음에 넷째는 문제식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불글적, 열정의 적, 불글적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적자 생존할 수 있고 그 적자 생존하는 사람이 바로 카피라이터다. 아시겠죠? 그 광고 크리에이터는 적자 생존의 인생이다. 그 다음에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핸디를 설정하는 컨셉트를 개발하는 크리에이티브 생활을 비디오봤다. 소비자를 생각하는 광고인의 상이고 크리에이티브 자리다. 그것이 바로 적자 생존의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컨셉트 에너지 법칙에 제가 쓴 글이 있는데 그것을 재인용했습니다. 별은 빛나는 게 아니라 타오르는 것이다. 고기를 잡으려 하지 말고 낚시하는 목표를 배워야 된다. 제가 이 강의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흐르는 강물처럼 했을 때 브래드 피트를 했죠. 낚시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생선을 주지 말고 생선을 잡는 방법을 배우면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다. 글쓰기는 재주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기획력과 창의력이 더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는 끊임없는 진념, 더 좋은 것을 생각하는,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열정이 더 글쓰기에는 중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싶고 그렇게 해야만이 카피라이팅의 확장으로서의 좋은 걸 쓸 수 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필사하라. 필사적으로 필사. 몇 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광고 사례를 할 때 가능한 한 카피를 동영상이지만 카피를 다 써서 여러분들 보여줬습니다. 직접 여러분들 그 광고 카피를 직접 써보셔야 됩니다. 그냥 읽고 듣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써보셔야 됩니다. 써보시면은 3개월만 하면 여러분들이 카피 실력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6개월만 되면 확실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필사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순수 문예하는 문예학부 학생들도 작가 수업할 때 유명 작가들 베스트셀러를 필사한다. 다 써본다 그럽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직접 배우는 것을 사사라 그러는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을 사숙이라 그럽니다. 사숙. 사숙을 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수많은 모든 매체, 모바일, 이제 종편부터 시작해서 지상파 모든 광고에 나오는, 그죠? 그 광고 카피를 직접 한번 써보시란 말이에요. 좋은 광고. 이거는 신자들이 경전을 필사하는 거, 애독자가 시집을 필사하는 거, 그죠? 같은 방법이고 같은 효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는 좋은 그림을 그대로 모방해서 그림을 그려본다는 이야기죠. 필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필사라는 고단한 작업을 끼면서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고 문장력을 알게 되고 구조화하는 방법을 알게 되겠죠. 그 효과는 기대 이상입니다. 모범을 쓰는 연기 전공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의 루틴을 기억시키는 시간을, 그 경험을 체화하는 과정을 꼭 거친다는 것입니다. 불자가 천배 고행하고 득도하려면 필사적인 프로 정신입니다. 이것은 인고의 고통을, 그죠? 모사는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고통에 따릅니다. 그래서 극복해낼 때 여러분은 진정한 프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카피라이터는 이런 필사적으로 필사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중요하다. 글쓰기가 결코 우연의 산물이거나 잠깐의 관심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탁하는 소설가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구한 예술의 경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발상법, 표현법, 끊임없이 쓰고 쓰는 것의 가치와 중요성이다. 쓰고 생각하고 쓰고 고쳐야 비로소 카피가 완성된다. 상투어, 문어체, 주어, 동사, 단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죠? 문어체, 상투어 다 안 좋습니다. 주어, 동 빠진 거, 그죠? 쓸데없이 긴 문장 절대 안 됩니다. 카피라이팅의 확장으로서의 글쓰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발견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스티커 메시지 기억나시죠? 간결성, 의외성, 구체성, 신뢰성, 감성, 스토리. 이것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니까 카피라이팅의 확장입니다. 스티커 메시지 기법은 일반 글씨기에다 똑같이 적용됩니다. 복잡성과 단순성. 아시겠죠?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보소 카피라이터의 공부, 카피라이터의 학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내면화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식과 현실입니다. 인식 어떻게 인식은 이런데 실제는 다릅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기의 주장이냐, 사실이냐, 그죠? 팩트냐, 주장이냐, 의견이냐, 현실이냐, 인식이냐, 다르죠. 굉장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특히 마케팅이냐, 커뮤니케이션이냐,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커뮤니케이션 입장, 현실적인 입장, 소비자 입장이 되라. 그런 것들도 결국 카피라이터 수업 과정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비즈니스 라이팅 글씨 작법입니다. 질문하라. 컨셉트가 무엇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태고하라. 이때까지 이야기한 많은 설명들을 잘 요약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컨셉트 지향 라이팅이고 컨셉트 지향 비즈니스 글쓰기입니다. 질문해야 됩니다. 세상 만사, 어떤 문제, 환경 문제, 그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많습니다. 그죠? 정치, 경제 이슈. 그에 대해서 항상 질문하라. 왜 그래 됐느냐? 그죠? 왜 그래 됐느냐?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왜 그런 사건, 왜 그런 발언을 했느냐? 왜 그 브랜드가 나왔느냐? 그 브랜드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베네핏을 주기 위해서 어떤 컨셉트에서 만들어졌느냐? 그 컨셉트는 자기가 관점이냐, 소비자 관점이냐? 즉 광고적인 관점이냐, 표현적인 관점이냐? 광고적 관점이냐, 광고회사 관점이냐? 다 다르죠. 다양한 관점에 대해 질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쓸 것인가는 관련성, 독창성, 중요성입니다. R, O, I입니다. 그죠? 관련성, 독창성, 중요성. 자, 내가 쓴 글이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고쳐 써야 됩니다. 태구해봐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읽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중언, 부언, 상투어 이런 것도 막 나옵니다. 문장 빠진 거, 띄어쓰기 틀린 거, 그죠? 막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글쓰기가 좋아집니다. 조선일보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소니, 우니. 소니가 적자를 빠져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소니, 우니 하고서 이 신문 기사입니다. 기사인데, 그 기자가 이런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카피를 좀 배운 사람이 아닌가. 카피에 대해서 그런 감각적 있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니, 우니. 소니의 어떤 큰 기업이 갑자기 추락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울고 있느냐. 아주 감각적으로 카피라이터적인 관점으로 글쓰기를 한 게 아닌가. 이것이 재능적인 카피라이터 확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탈공직 청년들 시리즈 기사 목차가 나와봤는데 안정된 직장보다 삶이 다른 가치를 찾으려 했다.
열심히 일하면 바보 되는 곳이 인기 있었다. 국어공무원은 왜 사표를 썼나? 유튜브 세대 공무원을 빼는 법 3가지. 이런 식으로 광고 헤드라인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카피라이팅을 신문 기사 제목, 시리즈 컬럼 기사의 제목을 뽑아놨습니다. 이것은 바로 헤드라인 기법입니다. 그죠? 호기심이죠. 그죠? 뉴스를 주고 있죠.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그죠? 왜라고 질문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헤드라인 기법, 카피라이팅 기법의 요소들을 잘 써서 시리즈 기사 제목으로 올려놨습니다. 이러면 이 기사를 한 번 더 읽어보고 싶겠다고 하는 욕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일반 독자들은. 그죠? 우리가 카피라이팅에서 비즈니스 글씨를 확장할 때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서 잘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것들에 맞춘 그런 글쓰기를 하시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독일 폭스바겐의 비틀 광고입니다. 아이디어 개발법. 이렇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기본 광고입니다. 이 기본 레몬. 폭스바겐의 비틀 광고입니다. 비행체 1 광고인데 우리는 이렇게 광고할 때 이 광고가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이 광고 회사의 카피라이터, 아트 디렉터, CD가 이렇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학습하고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무한히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사례를 만들어 봤습니다. 레몬이라고 하는 거, 이런 헤드를 쓴 겁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만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볼까요?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폭스바겐 비틀의 아이디어 개발법입니다. 레몬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가능하지 않습니까? 요 비주얼을, 요 제품을 조금 축소시키고, 그죠? 조금 축소시키고, 레몬을 중심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아이디어 하나 나왔습니다. 레몬을 바에 보여줍니다. 레몬을 바에 보여줄 때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카피라이팅 강의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객관적 상관물을 제시해서 광고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시선을 잡지 않습니까? 아이 캐치하지 않습니까? 심플하지 않습니까? 시선이 강렬하지 않습니까?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것도 물론 최선은 아닙니다. 대안입니다. 대안.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재미있게, 재치있게, 가볍게. 그죠? 이 크리에이티브 퀄리티를 지금 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아이디어 발산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카피라이팅 확장으로서 글쓰기 할 때도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글쓰기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헤드라인 바꿔버리죠. 레몬 스웨건. 레몬 스웨건. 그죠? 바꿀 수 있겠죠? 카피도 바꾼다. 카피도 바꿔라. 비주얼도 바꿔라. 그러면은 일자 다른 거, 차별화되어 있는 다른 아이디어, 다른 글쓰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회사 마크를 보여주고, 엠블렘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램을 보여주고, 뭔가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그죠? 뭔가 달리고 있는 것처럼, 뭔가 맛있는 향기가 나는 것처럼, 그죠? 객관적 상관물화 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그죠?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다른 걸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여유 있고 자유로운 발상 속에서 항상 자기만의 독창성을 생각하고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글쓰기를 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만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진정성, 에피소드만 담으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컬럼을 읽는 이유,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카피가 유용한 정보를 가져야 된다. 그게 뭔가 혜택, 읽었을 때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를 줘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는 돈을 번다, 전략, 수고를 든다, 시간 전략, 건강, 만족 이런 것들이죠. 결국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광고에서 추구하는 베네핏, 광고 문화에서 소비자들이 단순히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고 생활적으로 자기의 라이프를 디자인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활에서 이 제품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어떤 가치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설득당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광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반 글쓰기에도 담으면 된다. 즉, 베네핏, 미닝, 밸류를 잊지 마시라. 그 다음에
아디다스의 임파시블 나싱이라든지 나이키의 자스트 두 잇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why, 왜 묻고 how, what 라고 하는 골든 서클이죠.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경영학 용어죠. 그래서 질문하는, 원초적으로 본다면 근원적인 것은 계속 질문에서 시작한다. 그런 식으로 한다면 좋은 글쓰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생각해야 될 체크리스트를 잘 기억하시면 된다. 60마일로 달리는 롤스로이스에 들리는 가장 큰 소리는 전자시계 소리였다. 오길비가 26개 헤드라인을 제시하고 리뷰를 받고 난 뒤에 결정한 광고 카피였습니다. 대가들도 다 퇴고하고 다시 고쳐 쓴다. 생각하고 라이트하고 퇴고한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광고 카피를 쓰듯이 ROI, 렐러번스, 관련성이죠. 관련성. 오리지널리티, 임팩트. 좀 더 과감해야 됩니다. 임팩트. 여러분들이 망설이고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좀 더 과감한 주양, 날카로운, 샤프한, 예리한 그런 단어, 그런 공격적인 비유, 특히 은유법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쓰시면 여러분의 라이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쉬운 단어를 써라. 목표 고객을 분석해라. 헤드라인이 80%다. 여러분이 칼럼을 썼을 때 그 칼럼의 제목을 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칼럼의 제목을 쉽게 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달 수 있는 거, 그것은 그 문장이나 내용이 핵심이 명확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헤드라인이 80% 개념, 카피라이팅에서 헤드라인이 80%라는 것과 똑같이 일반 확장된 비즈니스 글쓰기에서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친구에 대하듯 애인에게 속삭여서 설득하라. 설명하지 마십시오. 설명하면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좌초적 설명하게 하는 것은 일반 기사입니다. 우리가 칼럼을 쓸 때는 설득을 해야 됩니다. 왜 사는지, 경제가 아닌 경험. 내가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의 경험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야 읽을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혼자 하는 거, 보이지 않지만은 내만 혼자 할 거고, 내가 이야기해야만이 알려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new experience,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죠? 새로운 경험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라이팅을 하셔라. 카피라이트 확장입니다. SNS 활성화, 그죠? 바이럴 영상, 퍼포먼스 마케팅, MCN 채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카피라이트 경쟁력을 가지려면 광고 카피 작성에만 무너지 말고 새로운 매체, 트렌드, 엔터테인먼트, 사용자 경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접목이 필요하다. 거리와 가게에서 시대를 빨리 읽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사용 후기라든지 바이럴 영상들도 주의 깊게 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람과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놀면 뭐하니?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 직업과 크리에이티브 연관된 그런 생활들을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사적으로 필사하라. 크리에이터는 적자생존의 인생이다. 오늘 또 많은 자료들을 좀 급히 속전속결로 넘어왔습니다. 좀 더 시간 여유를 가지고 추가 학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